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가 던지는 궁극의 질문 강연의 사회자를 맡게 된 생명과학과 박건희입니다. 네, 오늘은 생명과학과 김대수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김대수 교수님께서는 포항공과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미국 뉴욕주립대 의대에서 박사의 연구원, 그리고 키스트에서 선임 연구원을 거쳐 현재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서 교수 및 학과장님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김대수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두 분의 패널이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패널 분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예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생명과과에 재학 중인 문유진입니다. 네, 오늘 강연을 함께 해줄 두 분의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렸고요. 김대수 교수님, 오늘 강연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알미란 무엇인가입니다. 알미란 무엇인가? 되게 철학과도 맞닿아 있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생명과학적으로 알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정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던지게 오겠죠. 궁극의 질문에서는 정말 우리가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최근 들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는데 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저분은 저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알미라는 거 그 자체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가능한데, 무엇을 안다는 그 느낌, 그리고 무엇을 안다는 그 주장이 무슨 근거로 나오는지, 그게 참 궁금해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그게 또 감사하게도 선정이 되어서 오늘 토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알미란 무엇인가요? 알미란 지식과 분리된 뇌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나한테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이렇게 나의 생존과 또한 나의 어떤 본능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판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박건희 학생이 있지만 제가 박건희 학생을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먹을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박건희 학생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몸무게는 얼마인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뇌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건 먹는 게 아니다. 먹는 게 아니다. 얘기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리고 이 학생이다. 내가 교수로서 좀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지식과는 독립적인 그런 뇌의 기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내가 사실은 알고 있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많이 반성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교수님의 오늘 강연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공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정한 알미란 무엇인가. 정말 공장님 하면은 저희 굉장히 윗세대 선배님이신데 알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공장님이 진정한 알미란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는 걸 안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모르는 걸 안다고 하는 거는 또 뭘까? 그래서 전에는 그게 굉장히 말장난같이 느껴졌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알미라는 그런 독립적인 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우리가 모른다는 거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식이 없어도 우리 뇌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진정한 알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 결국에 그 인간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생의 개인의 인생을 보더라도 어떤 세상을 알아가고 깨달음이 축적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해 왔잖아요.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아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작 그러면 당신이 무엇을 아는지는 알겠는데 그 알미란 무엇이냐, 그 아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뇌가 만들어내는 기능이죠. 과연 그 알미라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아직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깊이 생각하고 공부해온 그 알미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알미라는 거는 대상에 대해서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도 알미라는 느낌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어린아이들을 봅시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이건 뭐야 얘기했을 때 그거 나무 그러면 나무, 그리고 아이는 그걸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건 고양이, 그러면 이제 고양이 아는구나. 근데 그 아이가 알고 있는 거는 그 대상에 대한 그 이름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도 나는 그거를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 포괄적이지 않은 일부 정보만 갖고도 알미 생성될 수 있다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미의 또 두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그 알미라는 게 일반화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예를 들면 아까 그 꼬마 아이가 어떤 나무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저건 나무. 그런데 어느 다른 나라에 가서 생전 처음 보는 나무를 봐도 그거 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오른손이야, 이건 손이야, 발이야 이렇게 가르쳐주면 사람의 손 말고도 고양이의 손을 보고도 저 고양이 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이 옛날에 제가 닭고기를 먹는데 닭 발을 보고도 닭 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미라는 게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알면 뭐예요? 몇 가지를 알게 된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안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천재라는 뜻도 되지만 우리 모든 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알면 10가지를 아는 것처럼 주장을 해요. 그게 그 알미 일반화되는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패턴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비슷한 요소가 있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떠올려서 그거는 뭐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예를 들면 박건희 학생 오늘 제가 처음 만났는데 왠지 좀 불편해. 그 안 좋은 느낌이 자꾸만 나요. 그럴 때는 이 박건희 학생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아마 과거에 나한테 피해를 줬던 그 누군가와 아마 비슷한 속성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 기억에서 첫인상이 안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인상이 아주 좋아요. 저는 예를 든 것 뿐이에요. 그게 알매 두 번째 속성이고요. 알매 세 번째 속성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그 불완전한 지식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의 본능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과 또한 번식과 또한 나 자신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나 어떤 의미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은 나의 이상형이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뭐 이런 느낌. 이런 것들도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도 연애할 때 지하철역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건 처음이자 마지막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만 보이고 뒤에는 다 뿌옇게 보이는 거죠, 완전히.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근데 오직 세상에 그 사람만 보이는 거죠. 예. 물론 그분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느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어쨌거나 그게 선명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이건 나하고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구나.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생물학적인 원리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알매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그 알매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과학자를 꿈꾸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과학을 공부하고 있고. 근데 과학이란 결국에 이 자연의 숨겨진 원리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과학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질문이나 가설이나 거기에 대한 예측이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찾아나가는 그런 것들로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알매에 대한 통찰, 그리고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과학자로서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알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구나, 내가 아는 알미라는 것이 굉장히 부족한 지식에 근거한 거고 나의 본능과 관련된 그런 이기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포용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필요 없는 분쟁이나 논란을 안 할 것 같아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이 알매에 대해서 안다고 그러면 실용적으로는 지금 인공지능이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 머신 인텔리전스 시대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지요. 예, 이세돌과 바둑을 둔 알파고 같은 경우에도 거의 원자력 발전소에 10분의 1 에너지를 썼거든요. 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기도 하죠. 근데 인간의 뇌는 어떻습니까? 박건희 학생 오늘 지금 뭐 먹고 나왔나요? 아무것도 안 먹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도 이렇게 기능을 하잖아요. 예. 샌드위치 하나만 먹어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예. 그래서 알파고와 바둑을 둔 이세돌은 한 10와트의 정도의 에너지만 썼다고 하죠. 그만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 알미라는 거는 정말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만을 우리가 습득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 측면에서도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그 인공지능이 보다 사람과 가까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내가 그동안 지식을 얻고 살아온 원동력이 된 이 알미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또한 과학에 대한 이해, 이 세상 역사에 대한 그런 이해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지식들, 생각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런 느낌으로 한번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정말 좋은 강연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을 알아가야 되는가 되게 깊이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강의였는데요. 근데 사실 이 알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뭐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교수님께서 처음 생각해내신 질문이신지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던져봤을 만한 질문일 것 같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사람들이 그 알미란 무엇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많은 토론이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 알잖아요. 예, 그분들이 결국에 알고자 했던 것이 이 세상의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들을 토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어떤 생각의 틀 안에서 어떤 원리를 제시하고 많은 그런 대상들을 거기에 이렇게 끼워 맞추는 그런 연역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 세상을 이렇게 관찰해서 거기서 자기 이론을 도출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 그림을 보시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주변에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장면이 있죠. 예.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세상의 어떤 원리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토론을 하긴 했는데 궁극적으로 그 알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제일 처음에 이 질문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아니고요. 그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에서 보면 그 가운데 혼자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자세인가요? 이런 자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 그림 보시면 저분이 누구신지 혹시 아시나요? 이름 말씀해도 됩니다. 예. 클리투스. 예, 맞습니다. 저분이 헤라클리투스인데요. 저분은 좀 독특한 철학자예요. 예, 스승도 없고, 이분들은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세상의 원리가 무엇인지 자기는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모르는 게 뭔지를 안 거예요. 예, 그래서 과연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원리가 뭘까를 질문을 던졌어요. 예,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모르는 거를 아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예, 무지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나오죠. 예,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그 자연에 대한 원리 4가지를 밝힙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Nature loves to hide. 예, 자연은 숨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자연이 우연히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 원리가 있고 그 원리가 로고스고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우리의 임무다. 과학자의 임무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헤라클리투스가 우리 과학자의 아버지 또한 알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통찰력을 갖고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게 된 이 계기를 들었고 나서 보니까 왜 이런 강연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지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패널 분들도 헤라클리투스처럼 궁금한 점이 많이 들고 질문을 던지고 싶으실 것 같은데 강연 들으면서 궁금하신 점 떠오르신 거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야기하신 걸로 보아서는 이제 교수님께서는 알미란 어떤 것을 내가 아는 지식 체계에 아니면 아는 체계에 이제 끼워 맞출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안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내가 친숙해질 수 있는 사회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이제 끼워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이네이트하고 이제 태생적인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관여를 하는 뇌의 부분이나 그것에 대해 연구되고 있는 바가 있나요? 네. 그 알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경과학적으로 알려진 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리 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는 그 본능 신경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의 보통 6개의 본능이라고 하는 그 각각의 본능에 대한 신경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이 신경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니코 팀버젠이라는 그 유명한 그 동물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그 동물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그 한 번에 그 하나의 그 동기만을 수행한다.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식욕, 성욕, 뭐 안전욕, 뭐 공격욕, 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이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그 한 가지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알매 기능이라는 것이 그런 집중하는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이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먹을 걸 찾아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이 그 알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신경과학적인 원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시상하부의 다양한 본능 중에 한 가지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능력, 그게 어떤 알매 능력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강의 중에서 말씀해 주신 이제 이 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알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알아낸 것의 응용에 대해서 이제 AI의 이 학습 메모리를 도입시킬 수 있다면은 정말로 많은 엄청난 결과들, 엄청난 많은 에너지와 리소스가 절약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방면에서 실제로 학계에서 어느 만큼 연구가 돼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도입이 될 수 있다면 그때까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답은 궁극의 질문 백대범 교수님 편을 한번 봐주시고요. 예, 물론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뇌를 흉내내는 뇌와 좀 더 가까운 그런 인공지능 개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면 인공지능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얘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면 이런 정보를 획득을 하고 또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사실 이게 축복일지 재앙일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교수직이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그렇지만 그거를 완전히 구현하기는 어려운 이유가 예를 들면 알미란 무엇인가, 그 아는 기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리즘적으로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런 기능이라는 거를.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아직 그런 기능들을 명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가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서 정말 알미란 무엇이고 이런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게 작동하는 기능이라는 거를 우리가 밝히게 되면 우리가 인공지능도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희망적인 거고, 근데 비관적인 건 뭐냐면은 그 뇌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알매 기능 하나를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뇌 전체 신경 회로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 본능과 또한 그 대상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의사결정, 여러 가지 뇌의 기능이 연결돼서 결국에는 그 알미라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를 신경회로로 연결하는 작업이 아마 컴퓨터가 용량이 굉장히 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그 알에 대한 그 신경회로 기전을 연구를 한다 그러면 그런 응용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아주 빠른 시간 내에는 힘들 것 같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 강연을 듣고 또 궁금한 점이 떠올랐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람의 뇌를 스캐닝을 해서 어떻게 신경들이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지 다 파악을 한다면 이 사람이 무엇을 아는지 혹은 무엇을 모르는지를 외부에서 파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마도 현재 신경과학이 추구하는 거는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도시에 어떤 지도를 다 완성을 하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든 패턴을 관찰한다고 해서 그 도시의 기능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연구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으신 거라 그러면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매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대답을 하기를 기다렸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뇌를 이미징하는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도 뇌 전체를 보는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초음파를 활용을 해서 뇌 전체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발전하고 해서 앞으로 당연하게 그런 뇌를 이미징할 수 있는 기술들이 우리가 알매 과정에서, 알미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신경이 관여하고 어떤 신경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그런 지혜와 어떤 지식을 전달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교수님 강의 중에 그 알매 속성 중에 알미라는 대상에 대해서 불완전한 정보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불완전한 정보들을 패턴 완성을 통해서 일반화한다라는 이 설명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실제로 저의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도 만약에 제가 나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제 눈앞에 존재했던 나무만 나무라고 인식을 하고 정확하게 똑같지 않으면 나무라고 인식을 안 했었더라면 제가 다른 나무들을 보면서 나무라고 인지를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뇌가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정보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패턴화해서 일반화하는 이 속성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우리 그 생존에 도움이 됐겠죠. 네,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불완전하다는 거는 사실은 그 대상에 대한 그런 많은 지식에 비해서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이지, 우리의 생존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충분한 지식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지식을 우리가 언어의 형태로 습득을 하고, 우리 뇌가 언어의 형태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인식을 할 때, 나무라는 거 하게 되면 나무가 위험하다고는 단어하고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뭔가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저건 나무야. 그래서 우리 옆에 있어도 나는 안전해. 근데 호랑이가 있어요. 그러면 호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섭다, 위험하다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일반화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인류를 생존을 촉진하고 우리 현재 우리가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어봤고요. 특히 오늘 주제는 시청자분들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